오늘 토크 해외에서 모신 분은 초선 의원답지 않게 노련한 의정 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시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산시 안원기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예. 일단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뭐 이미 정치를 시작하면서 많이 소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 서산이 고향이고요. 예, 또 서산시청에서 아주 소중한 행정 경험도 해봤고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소신껏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해 조례 발의와 5분 발언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 되돌려드릴 게 무엇인가 찾고 노력하다 보면은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서 조례로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의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40건 제가 조례 재개정을 했는데 대부분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형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경우는 2018년 말하고 2019년 초에 인지면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을 무조건 갑니다. 가서 보았는데 두 곳 다 노인분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에서 또 특히 정치권에서 뭐를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나 재산을 지켜야 드리고 생명을 지켜야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한 나머지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다행스럽게도 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뭐 화재 사고는 나고 있지만은 빈도가 줄었고 사망 사고는 그 이후에 한 건도 없는 걸로. 서산 관내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금방 그 화재 예방을 하신 것도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의원들이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얼마만큼 알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그분들의 그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드리느냐의 관건이 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서산시 그러니까 간부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촘촘히 놓치지 않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업무 범위 외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부분이든 할 수 있는 역할은 지방정치인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부분 가려움을 해소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코로나19도 비슷하게 터졌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요즘 주민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그렇다 치더라도 방역 수칙을 좀 잘 준수하면서 자주 찾아뵙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 뵙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또 주민들을 뵐 때마다 주민들께서 궁금했던 부분을 깜빡 잊었다가 또 지방의원을 만나면 잊었던 게 되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귀에 담고 또 메모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민원 해소를 해드리는데 저의 민원 해소 원칙은
당일 처리 원칙입니다. 워낙 많은 부분을 워낙 많은 부분의 민원을 접수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선사시 전체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당일 처리 원칙에 100% 만족도를 제고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저희 의정 활동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원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뭔가요? 물론 사소한 민원들이 많은데요. 그 민원들을 뭐 읍면동에도 물론 제의도 하고 또 각 지역의 이 통장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분들도 다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귀담아 들었다가도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당일 처리 원칙을 삼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 민원이죠. 뭐 사소한 가로등 민원이라든지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을 경영하면서 어려움, 특히 이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오시는데, 그래서 더더욱 의원들이나 지방의원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은 잘 숙지를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아니면 뭐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해서 안 될 게 없습니다. 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 경험이 저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큰 스승인 것 같습니다. SNS상에서 보니까 농사도 지으세요? 그렇습니다. 농사 어떻게 많이 지십니까? 많지는 않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 지어오신 농토를 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일부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경영을 하고 있고요. 뭐 경영이라면 좀 거창한 용어일 수 있지만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면 농사는 때와 그러니까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뜻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른 공부까지 병행해서 농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통계라든지 어떤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다니면서 이제 설파해주는 역할, 그것도 일정 부분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의원 하는 동안 이 일은 내가 꼭 해야겠다,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많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1961년도에 자행된 개척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서산에서는 전국적인 이슈였죠. 그렇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상에 들추어냈고,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그분들을 방문해서 뭐 시작은 1,700여 분으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사실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기초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미뤄온 것도 그분들한테는 참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분들의 명예도 회복해 드려야 되고 또 피해 보상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뭐 인지면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데요. 인지 초등학교에 생활 리소시 사업이 있습니다. 약 11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부가 그동안 재난지원금 등등으로 해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 지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부춘동 같은 경우는 인구 2만의 서산시 행정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사가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뭐 주차면을 보더라도 9면밖에 되질 않거든요. 서산시 전체 평균 읍면동 평균 주차 대수가 23대, 24대 이렇게 되는데 부춘동은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라도 동청사의 신축이 빨리 앞당겨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성남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남동 어찌됐든 서산시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만 3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그 중심에 성남동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대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면 흉물처럼 남아있는 그 양대 성남동 공동묘지를 향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래서 제가 3번을 요구했지만 지금 601석에 불과한 서산시 문화회관을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확대해서 그곳에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관철을 또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약 한 1,500석 규모로 지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유지가 한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주변에 사유지가 3,000평가량 되는데 지작물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평 정도 토지를 확보를 해서 그곳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성남동 지역에 그동안 줬던 고통, 그다음에 불평등, 불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구가 가장 넓으신 거죠, 그쪽이?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으시겠네요.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지역 민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럼 시민이시기도 하고 정치인이시기도 한데 두 입장에서 볼 때 서산시정이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 한 가지 꼬집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계속 5분 발언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행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해서 더 크게 도약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탄소 중립, 뭐 소위 넷제로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서 어떤 죄책감 없이 막 써왔단 말이죠. 그 결과로 최근에 느끼시는 대로 기후위기가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꿀벌이 5, 6월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3, 4월이 꽃에 폈다가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에는 꿀이 굉장한 흉작입니다. 양봉산업이. 예, 그렇다시피 모든 게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그래서 환경에 좀 급격히 뭐 진취적으로 좀 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환경 교육도 그런 말씀을 정부에 좀 서산시에 드렸지만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서서 교육을 하고 기초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는지를 짚어내서 아주 기초부터 다시 재설정, 재조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예, 앞으로 좀 의회에서 좋은 좀 개선책을 좀 찾아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생분해 멀칭 필름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비닐 자체가 녹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분해 멀칭 필름을 사용을 하면 일정 기간 생육기관이 지났을 때 자연 분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100% 천연 물질인데 친환경 물질인데 그래서 이거를 서산시가 전면 도입해라.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서산시의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하긴 농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비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비닐이 없으면 농사를 아예 못 짓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지금. 이 폐비닐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 일단은 멀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물 생육이 끝나서 수확을 하게 되면 폐비닐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0평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15만 원 인건비 10명이 활동을 해야 걷어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 절감이나 그다음에 농촌 고령화, 그다음에 또 인력
이런 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기피하고 또 설령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논둑이나 밭둑이에다가 놓고 불태운다든지 아니면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그 환경을 악순환시키는 그런 결과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분해 멀칭 필름 전면 추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생분해 필름은 가격대는 어떤가요? 가격대는 기존 비닐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비싼데요. 비싼 만큼은 서산시에서 보조 사업을 하고 서산시 농업예산이 약 1,300억 대입니다. 그러면은 보조 사업으로 비싼 만큼의 그 생분해 필름 값을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군요. 우선 환경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의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정치와 정치인이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인기가 없을까?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정치인들이 왜 국민이 관심사에서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 전국이 앞두고 있는데요. 보면은 국민을 보고 가는 정치인지 자신의 입심양면을 위한 정치인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국민을 위한 것은 단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살 찌푸리게 되고 본인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시중에 나도는 말이 그 덜 지저분한 후보를 뽑는 게 그래도 최선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 뭐 능력을 떠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인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한데요. 정말 반성하고 본인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정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편안과 위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돌아가야죠. 부끄럽고 저도 반성합니다. 자, 그럼에도 의원님도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에게 정치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란 글쎄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뭐랄까요? 정화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1순위에 있는 부분이다. 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출세라든지 본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이 본인들이 영역에서 몰랐던 부분을 정치인들이 해주기 바라고 정치인들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정치 단상에 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민들도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하여튼 저희와 뭐 시민들께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다만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시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심을 지키고, 둘째 약속을 지키고,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네 번째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현장 의정 활동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 의정 활동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분들보다 한 3시간 정도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할 때하고 지금도 똑같이 새벽 4시 이전에 대부분 집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현장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지역구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는지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시의회에 확인해서 시청에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의무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답답하거든요. 농번기는 다가오는데 이 사업이 빨리 완공이 돼야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을 텐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정치가 있어야 하는 건 필연적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국민의 눈높이에 다다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시민들이 깨어 있는 만큼 정치인들을 더 책직질해 주시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계속 매인으로 감시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동안 저 안원기에게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그 뜻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뭐 서산시의 현안이라든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이거 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실은 서산시를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시민들께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의원들한테 위임을 해주고 의정단상에 세워주셨는데 의원들이 그 역할을 다 잘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자문해 볼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이 서산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서산시도 발전하고 그만큼 시민들도 서산시 행정이 제대로 가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서산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의견 제시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서산시가 발전을 더 빨리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